바쁜 하루아침 분야별 전문가가 최근 소식을 대신 업데이트해드립니다. 굿모닝 데일리 뉴스. 네, 오늘 경제 소식 업데이트해드려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5년 새해부터 경제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은 우선 어떤 것에 주목하십니까? 일단 그 시간당 최저임금이 이제 사상 처음으로 10,000원 선을 넘어섰는데요. 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이제 9,860원보다 170원, 인상률 한 1.7% 올라서 시간당 1030원입니다. 이걸 이제 월급으로換算하게 되면 뭐 주 40시간, 월 209시간 일한다고 치고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게 되면 약 209만 6,270원 가량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 식비, 교통비, 숙박비 이런 이제 복리후생비 모두 이제 포함이 되고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게 1988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노동자들한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고, 당시의 시간당 임금은 한 400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2014년에 5,000원까지 올랐고, 또 10년 만에 10,000원 시대를 열었는데, 근데 이제 인상률을 보게 되면 1.7%입니다. 역대 이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인데, 지난 2021년 이전에 이제 2년 연속 두 자릿수 올랐다라는 이유로 2021년에 이제 1.5% 가장 낮게 인상한 이후에 두 번째로 낮아져서 지난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한 2.3%보다도 낮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노동자, 소상공인 모두 불만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시간당 10,000원 받고서는 점심 한 끼 식사 해결도 불가능하다. 예. 물가가 너무 올랐다. 이런 이제 이 불만이 있고, 그다음에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장님이 이제 아르바이트생보다도 월급이 더 적다. 인건비 부담이 더 들었다. 예. 월급 209만 원 받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불만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최저임금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 이제 을과 을의 대결로 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합리적인 어떤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을 좀 마련하는 것, 사회적 갈등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해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그 보통 업장의 규모를 기준으로 뭐 세제 혜택 같은 건 사실 좀 차등 적용하잖아요. 이런 최저임금은 그렇게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건가요, 소장님? 그게 이제 이 업계에서는 소상공인 업체에서는 지역별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좀 차등 지원하자라는 이제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예.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최저임금을 적게 주는 업종이 누가 과연 취업을 하려 하겠는가? 최저임금의 취지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예. 라면서 이제 반발하고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운영하시는 분들, 이제 자기 뭐 가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이 10,000원이 넘는 것 자체가 또 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알바생을 내보내고 나홀로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가족을 동원해서 가족노동, 무급으로 가족노동력에 이제 의존하는 분들이 예.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폐업도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폐업률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 음식점 가보면 그 음식을 저희에게 나눠주시는 분은 안 계시고 셀프 코너가 진짜 많아졌어요. 셀프. 맞아요. 물도 셀프, 반찬도 셀프. 맞아요. 예. 아니면은 그 약간 이제 말씀하세요. 로봇이 서빙하는 기업도 그러니까요. 많아졌고요. 맞아요. 키오스크는 뭐 거의 대부분이고 주문을 대부분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맞습니다. 하게 돼 있어서 예. 점점점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최저임금이 올라오면서 또 일자리가 적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또 2025년 달라지는 게 올해부터 출산과 양육 관련된 지원이 또 확대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이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지원이 좀 이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예. 우선 이제 육아휴직 급여가 이제 인상이 됩니다. 원래 한 150만 원 이내에서 통상임금의 80% 정도만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가 올해는 이제 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까지 늘어나고요. 예. 예. 이후 3개월 역시 월 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또 7개월째부터는 월 160만 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게 돼서 1년 동안 이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가 종전에 최대 1,800만 원이라면 올해부터는 2,310만 원까지 이제 늘어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육아휴직 기간이 좀 연장이 되는데요. 예. 부부가 각각 이제 육아휴직을 석 달 이상 사용할 경우 2월 말부터는 부부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의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이 되고요. 예. 또 육아휴직 기간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 1년에 4번 정도로 나눠 쓸 수 있도록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또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도 확대가 되는데요. 아내가 출산했을 경우 남편의 유급 휴가 기간이 열흘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2배, 20일로 이제 확대해서 이 휴가 기간도 좀 나눠 쓸 수 있도록 이제 조율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이런 혜택 보자고 아이 낳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소장님 이거 출산율을 높이는데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뭐 당장에 이런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기간 연장하고 출산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라는 거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고요. 뭐 이외에도 이제 자녀 세액 공제도 늘리고 어쨌든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늘어나야 한다는 건 맞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정부의 지원보다도 일단 이제 이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제 일자리가 있어서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출산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하거든요. 예. 그러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 그리고 이제 가족에 대한 그리고 이제 딩크족이라고 해서 수입이 있지만 그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이 부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도 좀 필요합니다. 예. 과거에는 사실 이 뭐 4-5명 낳는다 하더라도 첫째가 둘째 업어서 키우고 막내 키웠다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예. 다 갖춰진 상태에서 결혼이나 출산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롯이 정말로 이제 자력으로는 이제 이 자립하기 좀 어려운 세상이다 보니 대부분 이제 경제적인 이유 또 이제 직장 문제, 육아 문제, 집 문제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정부가 유기적으로 이런 걸 좀 해결해야 합니다. 예. 맞아요. 부동산 집값도 진짜 좀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청년층을 위한 금융 상품, 이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이제 청년 도약 계좌라는 게 청년 세대 중장기 자산 형성을 좀 지원하자. 그래서 사회 출발을 할 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하자라고 마련해 주기 위한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예. 올해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매달 한 70만 원 한도로 불입을 하게 되면 5년 만기 상품인데 5천만 원 목돈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예. 여기는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에다가 플러스 정부 기여금 더해지고요. 이자 소득은 비과세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3년 6월에 이제 도입이 돼서 지금 한 267만여 명이 가입하는 인기 상품이긴 한데 예. 이게 올해부터 이제 청년도약 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기존에 한 월 2만 4천 원까지였다면 올해부터는 3만 3천 원까지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익을 환산한 이제 일반 이제 은행의 적금 상품과 비교하게 되면 기존에 한 8.8% 정도의 이율이라면 이것까지 정부 기여금이 늘어나게 되면 한 9.54%까지 이율이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 가입 대상이 만 19세부터 이제 34세 소득이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도약 계좌 올해 해당되시는 분은 1월 2일부터 1월 10일까지 이번 주 1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 은행 영업점이나 이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예, 예.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예. 보면 좀 부럽긴 해요. 한편으로는 저희 때는 없었잖아요. 예. 네, 소장님, 이거 아까 19세부터 34세라고 하셨는데 이 34세를 청년층 기준으로 자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뭐 대부분의 이제 청년층 아마도 이제 이 부동산 관련한 청약이라든가 대부분 보면 이 만 19세부터 34세고요. 만약 이제 군복무를 했다라고 하면 최대 39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한데 예. 이게 아마 이 특별한 어떤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다기보다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늘상 해왔던 이 기준에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1인 1계좌 되는 거죠, 소장님? 맞습니다. 1인 1계좌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기간 안에 혹시 안 하셨다면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 분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